재난방지 시스템은 미국이 1등 아니었어? 무슨 소리야? 오랜 경험에 바탕한 안정적인 재난 대처 방식을 갖춘 일본이 가장 우수하다고. 이러한 선진국들의 의견을 잠재운 한국의 뛰어난 재난방지 시스템은 바로 이러한 서비스 때문이었습니다. 대규모 재난 대비 시스템 회의에 참석한 세계 전문가들이 극찬한 한국의 기술력과 시스템. 지금부터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라고 해요. 미국에 있는 국제재난대비기구에서 수석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자연재해, 특히 폭풍, 지진, 폭설 등이 발생할 때 각 나라가 국민들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연구했어요. 평소에 미국이 가장 뛰어난 시스템을 갖췄다고 믿었는데 최근에 한국에 대해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어요. 몇몇 전문가들이 한국이 매우 현대적이고 효과적인 재난 대응 방식을 갖췄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약간 의심이 들었어요. 과연 한국이 그렇게 발전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저의 호기심이 이겼어요. 그래서 짐을 챙겨 직접 한국으로 날아가 보기로 결심했어요. 비행기를 타는 날 아침은 맑고 밝았어요. 저는 일찍 일어났고 기분은 긴장되면서도 설렜어요. 노트북, 카메라, 그리고 궁금한 점들을 적은 질문 목록을 꼼꼼히 챙겼어요. 공항으로 향하면서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게 될지 계속 생각했어요. 재난 상황에서 정확한 행동 요령을 아는 사람들이 거리에 북적이고 있을까요? 경보 시스템은 빠르고 믿을 만할까요? 그 답을 빨리 알고 싶었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보며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거대한 베개 같고 부드럽고 푹신할 것 같다고 상상했어요. 하지만 날씨가 급변할 수 있고 폭풍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도 함께 생각했어요. 미국의 거대한 경보 시스템과 일본의 세심한 훈련을 떠올렸어요. 한국의 시스템은 어떻게 비교될지 궁금했어요. 비행 중에 한국에 관한 여러 보고서를 읽었어요. 보고서에서는 기술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완벽하게 맞물린 나라라고 설명했어요. 거의 눈앞에 그 장면이 그려졌어요. 센서와 카메라 네트워크가 한순간에 문제를 감지하고 몇 분 안에 모든 사람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전달되는 모습이었어요. 그 아이디어가 너무 새롭고 신나서 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속으로 여기서 정말 많이 배울 거예요. 라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드디어 비행기가 한국의 수도 서울에 착륙했을 때 저는 마치 새로운 세상에 들어온 기분이 들었어요. 공항은 밝고 분주했으며 모든 사람들이 친절해 보였어요. 밖으로 나오니 높은 건물들과 다채로운 간판들이 보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졌어요. 공기가 깨끗하고 시원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모험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어요. 호텔로 향하면서 깔끔한 거리와 한글과 영어로 쓰인 명확한 간판들을 눈여겨봤어요. 어쩌면 한국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발전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 모든 것이 조직적이고 목적의식을 갖춘 듯 보였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것은 제가 읽었던 한국의 재난경보 시스템에 대한 보고서를 연상시켰어요. 혹시 여기 모든 시민들이 전에 본 적 없는 방식으로 기술과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여행하면서 계속해서 질문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어떻게 모든 것이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걸까요? 이곳 사람들을 이렇게 단합시킬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런 생각들이 저를 경이로움에 빠뜨렸어요. 저는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 한국의 인상적인 시스템 뒤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는 탐정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긴 하루 동안 분주한 거리를 누비고 난 후 작은 카페에 앉았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을 주문하고 노트북을 꺼내어 지금까지 본 것들과 느낀 감정들을 모두 적기 시작했어요. 카페는 조용했고 잔잔한 음악 소리가 배경을 채워서 편안한 느낌을 주었어요. 길거리에서 만난 친절한 사람들과 깨끗하고 밝게 조명이 설치된 도로들을 생각하며 어쩌면 한국에는 정말 특별한 첨단 기술과 따뜻하고 단합된 공동체 정신이 어우러진 무언가가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글을 쓰면서 창밖으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보았어요. 마치 별처럼 반짝이는 그 불빛들을 보며 제 안에 작은 설렘이 일었어요. 이건 모험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며칠 동안 한국의 재난 대비 시스템에 대해 더 배우고 많은 흥미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또한 제가 발견한 것들을 고국의 사람들과 나누어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어요. 차 한 잔을 다 마시고 나니 영감이 솟구치고 앞으로 닥칠 도전에 대비할 준비가 된 기분이었어요. 노트북을 덮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한국, 당신의 비밀을 보여주세요. 라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 모험을 시작하게 되어 정말 신났고 제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이 놀라운 나라의 마음과 영혼을 이해하는데 더 가까워지게 해줄 거라는 믿음이 들었어요. 저는 상쾌한 아침 일찍 서울에 도착했어요. 기대와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재난 대비에 관한 대규모 회의가 도시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그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회의장에 들어서자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로 가득 찬 거대한 홀을 보았어요. 벽에는 다채로운 배너와 한글, 영어로 된 명확한 안내문들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어디를 둘러봐도 바쁘게 이야기하고 웃으며 아이디어를 나누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 분위기는 마치 생명력 넘치는 샘솟는 시냇물 같았어요. 청중 속에 자리를 잡고 앉은 저는 첫 번째 발표자가 무대에 오르는 모습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강렬했고 한국이 어떻게 모두에게 재난 상황을 경고하는 놀라운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특별한 센서와 카메라 네트워크가 문제를 신속하게 감지하고 몇 분 안에 모든 사람의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저는 마치 그 메시지들이 각 화면에 번쩍이며 나타나는 모습을 눈앞에 그릴 수 있었어요. 그 설명이 너무나도 명확해서 저는 한국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네트워크로 연결해 문제가 발생할 때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모습이 상상되었어요. 한국의 시스템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조금 의심스러웠던 제가 발표자의 말씀을 듣고 나니 점점 호기심과 흥분이 커졌어요. 그래서 저는 노트북을 꺼내 모든 세부 사항을 적기 시작했어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안전함을 주는지 기억하고 싶었거든요. 발표자의 말투는 간단하고 직접적이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건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발표가 끝난 후 저는 전문가 몇 분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회의장을 돌아다니며 여러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만났어요. 그중 한 분은 친절하신 신사분이셨어요. 그분은 재난 경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자연재해가 발생하기 직전 시스템은 전국의 모든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발송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 있죠. 이게 생명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제 머릿속에 가족들이 신속하게 모이고 이웃들이 서로 도우며 공동체가 잘 훈련된 팀처럼 함께 일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커피 브레이크 시간 동안 저는 카즈미라는 이름의 진지해 보이는 한 일본 고위 관료분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카즈미 씨는 재난 관리에 대해 강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일본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재난에 대처해왔어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우리의 방법이 최고라고 믿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어조는 단호했고 다른 나라의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거의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어요. 전통이 중요하다는 건 이해하지만 한국의 현대적인 접근 방식에서 배울 점이 더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회의가 계속되는 동안 또 다른 발표자들이 차례차례 무대에 올랐어요. 그중 한 세션은 참여형으로 진행되었고 청중들이 질문을 하도록 독려했어요. 제가 손을 들고 어떻게 기술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결합되어 이 시스템이 이렇게 잘 작동하게 되는지 궁금해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자 한 친절한 발표자분이 간단해요. 한국에서는 기술이 해결책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이곳 사람들은 매우 배려심 깊고 책임감이 강해요. 서로를 챙기는 팀워크가 모든 것을 원활하게 만드는 핵심이에요.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 답변은 저에게 미소를 짓게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첨단 기계가 발전해도 시스템의 중심은 항상 사람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거든요. 청중들 역시 저만큼이나 몰입해 있는 모습이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공유될 때마다 몇몇 분들은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놀라운 표정을 지었고 작은 그룹으로 모여 열정적으로 의견을 나누며 서로의 경험을 비교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 분위기는 매우 친근하고 개방적이었으며 모두가 서로에게서 배우고 싶어하는 열의가 가득했어요. 세션이 끝날 무렵 저의 의심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의 재난 대비 시스템에 대해 더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거든요. 저는 이 시스템이 단지 화려한 기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서로를 배려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도우려는 의지가 센서와 경보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회의장을 나서면서 저는 큰 영감을 받고 희망에 차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현대 기술과 진심 어린 공동체 정신이 어우러진 이 독특한 나라를 더 많이 탐험할 생각에 설렜어요.
또한 이러한 경험들을 공유함으로써 한국이 이룩한 진정한 가치를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이번 회의는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저는 이 놀라운 나라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었어요. 활기찬 회의 세션이 끝난 후에도 저는 여전히 흥분과 수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찼어요. 다른 전문가분들과 제 생각을 나누고 싶어서 회의장의 밝은 복도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걷다 보니 제가 잠시 멈추게 만든 대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전에 만난 진지한 일본 관료 카즈미 씨께서 작은 무대 앞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열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분의 얼굴은 엄격해 보였고 자부심 가득한 어조로 한국의 재난 대비 시스템의 도전장을 내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카즈미 씨께서는 일본의 전통적인 방법은 오랜 세월 동안 그 가치를 입증해 왔어요. 경험은 기술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죠. 한국의 현대적인 접근 방식은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오랜 도전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는 부족해요. 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말씀이 꽤 강렬해서 회의장 안에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그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주의 깊게 듣고 있었어요. 그분이 계속 말씀하실 때 저는 한국에서 본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밝게 빛나는 스크린, 빠르게 전달되는 메시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따뜻하고 결연한 표정을 짓고 계신 분들의 모습이었어요. 머릿속에는 질문이 가득했어요. 일본의 오랜 전통이 충분할까요? 아니면 기술과 따뜻한 공동체 정신이 결합된 한국의 현대적인 방식이 그 자체로 독특한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꼭 제 의견을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저는 손을 들고 잠시 기다렸어요. 질문 시간이 마련되자 실례합니다, 카즈미 씨.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기술과 공동체 정신이 어떻게 함께 작용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한국에서는 모든 경보와 센서가 더 큰 그림의 일부일 뿐이에요. 진정한 힘은 그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에 있다고 봐요. 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제 목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제 의견에 호기심 어린 눈길이 저를 향해 돌려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카즈미 씨께서 잠시 멈추시더니 단호한 어조로 기술은 단지 도구에 불과해요. 진정한 가치는 우리의 경험과 뿌리 깊은 관행에서 나오는 것이죠. 한국이 첨단 기기를 갖추었더라도 일본이 가진 역사와 신뢰성을 갖추지는 못했어요.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 말씀에 저는 실망과 결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고 직접 목격한 것을 공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여러 곳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공동체가 정말 감동적으로 하나로 뭉치는 모습을 보았어요. 폭설이 내릴 때 이웃들이 함께 길을 치우는 모습을 목격했고 긴급 경보가 울리면 가족과 친구들이 신속하게 모여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 단합과 배려는 단순히 시스템의 일부가 아니라 그 시스템의 핵심이에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제 말씀이 공감하는 분들에게 닿기를 바라며 회의실을 둘러보았어요. 그러자 분위기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러시아에서 오신 친절하고 똑똑한 CEO 알렉산드라 씨께서 앞으로 나서셨어요. 그분은 일본과 한국 모두 중요한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다투기보다는 서로 배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한국의 시스템은 현대 기술과 따뜻한 공동체가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일본의 전통은 경험의 가치를 일깨워줘요. 이 두 가지 아이디어가 함께라면 전 세계가 더 안전해질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말씀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고 저는 안도감과 희망을 느꼈어요. 토론은 열띤 분위기였지만 동시에 상호 존중이 가득했어요. 카즈미 씨께서 자신의 나라의 역사에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저와 알렉산드라 씨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계신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이 토론이 어느 한쪽의 시스템이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것임을 깨달았어요. 회의실 안에 넘치는 열정은 많은 사려 깊은 질문들을 불러일으키는 불꽃과 같았어요. 토론이 끝난 후 저는 다른 참석자분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분들께서는 자신들의 재난 대비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해 주셨어요. 일부 참석자들은 이번 토론 덕분에 한국의 시스템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활기찬 대화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질문을 하고 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모두가 조금씩 더 배울 수 있게 된다고 믿었어요. 그날 토론은 저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어요.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강점을 결합하면 더 나은 그리고 더 안전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무대를 떠나면서 한국이 가진 모든 경이로움을 더 탐구하고 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겠다는 다짐이 더욱 굳어졌어요. 바쁘고 열띤 회의와 토론이 끝난 후 저는 이제 한국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어요. 재난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도시를 한 바퀴 둘러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회의장을 나와 노트북과 카메라를 들고 서울의 거리를 걸었어요. 도시는 생명력이 넘쳤어요. 건물에는 밝은 간판과 다채로운 배너들이 걸려 있었고 거리도 깨끗했으며 인도에는 분주하게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어느 구석을 봐도 한국의 현대적인 정신이 느껴졌어요. 저는 나무들이 줄지어 늘어선 넓은 길에 나섰던 기억이 납니다. 부드러운 바람에 나뭇잎들이 살랑살랑 흔들리고 햇살이 포장마루 위에서 춤을 추듯 반짝였어요. 그때의 분위기는 참 평화롭고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길을 걷다 보니 버스 정류장과 건물 곳곳에 디지털 스크린들이 보였어요. 그 스크린들에는 긴급 재난 알림과 공공 안내 방송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저는 한 스크린 앞에 멈춰서 폭설 시에는 지정된 경로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를 읽었어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어요. 잠시 우회해서 동네 복지센터를 방문하기도 했어요. 건물은 소박했지만 내부는 따뜻하고 아늑하게 느껴졌어요. 사람들끼리 모여 재난 대비 계획을 논의하고 아이디어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 할머님께서 젊은 학생들에게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계셨어요. 할머님께서는 간단한 말과 손짓으로 설명하시면서 학생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그분의 얼굴에는 따뜻함이 묻어났고 목소리에는 정성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 순간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공동체와 책임감에 관한 진짜 수업임을 느꼈어요. 그 모습에서 한국의 진정한 힘이 사람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으며 노트북에 몇 가지 메모를 했어요. 그 후 저는 현대적인 관제센터도 방문했어요. 건물은 세련되고 밝은 조명과 수많은 스크린으로 가득했어요. 이곳에서는 전문가분들이 기상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대중에게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었어요.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보였고 컴퓨터 소리와 부드러운 대화 소리가 방 안에 퍼져 있었어요. 저는 한 기술자분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보를 얼마나 빨리 발송할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았어요. 그러자 그분께서는 웃으시며 몇 분 내, 때로는 몇 초 내에 발송할 수 있어요. 라고 답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센서와 경보가 하나의 거대한 도움, 기계처럼 함께 작동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기술이 이렇게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조금 후 저는 이웃들이 문 앞에서 소소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동네를 걸었어요. 한 동네 가게에 들러보니 긴급훈련과 지역 모임에 관한 공지사항이 붙은 게시판이 있었어요. 게시판에는 밝은 전단지와 명확한 안내문들이 가득했어요. 계산대에 있던 한 청년이 재난은 예고 없이 올 수 있기에 우리 모두 함께 협력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할 때 공동체가 더욱 강해진답니다. 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단순한 말 한마디에 저도 미소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시스템이 단순히 첨단 기기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단합이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또한 저는 강가 근처에 있는 한 공원도 방문했어요. 공원은 조용하고 평화로웠고 저는 벤치에 앉아 오늘 본 것들을 곱씹어 보았어요. 회의와 토론 때 느꼈던 긴장감도 떠올랐고 카즈미 씨께서 일본의 전통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하셨던 장면도 기억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국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니 기술과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져 이루어낸 모습에 대해 깊은 존경심이 들었어요. 저녁 노을이 서서히 주황빛으로 변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희망을 느꼈어요. 서울 곳곳을 걸으며 저는 한국이 현대 기술과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거리, 복지센터, 관제실, 그리고 작은 가게들까지 모두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국민을 진심으로 아끼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모든 도구를 활용하는 나라의 이야기였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시원한 바람이 제 얼굴에 닿는 것을 느끼며 스스로 다짐했어요. 오늘 본 모든 것과 배운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과 꼭 나누어야겠다고 말이에요. 한국은 단지 첨단 기술의 집합체가 아니라 사람들의 진심이 담긴 나라라는 것을 고국의 친구들에게도 전하고 싶었어요. 제 한국 여행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고 새로운 광경과 소리마다 이 멋진 나라와 더욱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어요.
여러 날 동안 여기저기 다니며 배우다 보니 저는 한국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카즈미 씨를 다시 만나보고 싶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한국에 대해 비판적인 말씀을 하셨었지만 진실을 보면 누구나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맑은 아침 저는 도시 외곽에 있는 대형 비상물자 창고에서 카즈미 씨와 만날 약속을 잡았어요. 창고에 도착하니 정갈하게 정리된 물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는 모습이 반겨주셨어요. 식량 상자, 담요, 응급처치 키트 등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작업자분들께서 효율적으로 목록을 확인하며 갑작스런 재난에 대비하고 계셨어요. 이곳에서 저는 강한 질서와 배려를 느낄 수 있었어요. 잠시 기다리던 중 카즈미 씨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분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눈빛 속에 약간의 호기심도 엿보였어요. 저희는 함께 창고 안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카즈미 씨께서는 모든 세부 사항에 신경을 쓰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카즈미 씨, 일본의 전통적인 방법이 오랜 시간 동안 효과를 보였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모든 것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단순히 기술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죠. 라고 말씀드리며 정돈된 응급키트와 잘 표시된 통로들을 가리켰어요. 이것은 공동체가 서로 도우며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감탄스러워요. 라고 덧붙였어요. 카즈미 씨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일본에서 많은 것을 보았고 전통을 늘 믿어왔어요. 하지만 인정해야 할 것은 여기서 기대치 못했던 뭔가 특별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어조가 부드러워지면서 제 말씀이 조금씩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투어가 끝난 후 저희는 창고의 한 조용한 구석에 앉아 잠깐 휴식을 취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며 한국에서 경험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지난주에 어느 동네를 방문했는데요. 라고 시작하며 갑자기 재난경보가 울리자 이웃들이 신속하게 모여 함께 길을 치우고 필요하신 분들께 따뜻한 음료까지 나눠주더라고요. 마치 한 가족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고는 카즈미 씨를 바라보며 그것이 바로 한국을 강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국민들의 단합이요. 라고 덧붙였어요. 카즈미 씨께서는 저를 바라보며 저는 늘 전통의 힘을 믿어왔지만 오늘은 현대 기술과 강한 공동체 정신이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것은 단순히 옛 방식과 새 방식을 비교하는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가 서로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진심 어린 말씀에 저는 그분의 태도가 서서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바로 그때 발자국 소리가 다가오는 것이 들렸어요. 러시아에서 오신 친절한 CEO 알렉산드라 씨였어요. 그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희에게 다가와 두 분이 서로에게서 배우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 기뻐요. 제가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하면서 배운 것은 최고의 해법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결합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한국은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면 아무리 첨단 시스템이라도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말씀이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저희는 각 시스템의 장점과 각 나라로부터 배울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카즈미 씨께서 일본의 경험과 전통에 대해 더 이야기해 주시면서 일본의 방식이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는 반면 한국의 현대적인 접근 방식은 신뢰와 공동체 협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어요. 알렉산드라 씨께서는 일본의 경험과 한국의 혁신을 결합한다면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재난 대비 시스템이 나올 거예요. 라고 덧붙이셨어요. 저희 작은 그룹 안의 분위기가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전 토론 때의 긴장감은 이제 진정한 관심과 존중으로 대체되었어요. 모두가 경쟁이 아닌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어요. 카즈미 씨도 점점 한국 방식의 장점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때 엄격했던 눈빛에는 이제 이해의 불꽃이 살아있었어요. 그날 창고를 떠나며 저는 강한 희망을 느꼈어요.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가졌던 의심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저는 처음에 몇 가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각 나라가 가진 독특한 강점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앞으로 나아갈 가장 좋은 길은 서로 배워가며 함께 협력하여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시원한 오후 공기를 맞으며 걸어나갔고 주위에 퍼진 공동체의 단합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이 여정의 한 부분이 되어 기뻤고 이런 경험들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일하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태도를 바꾸는 일은 쉽지 않지만 오늘 저는 그 변화가 제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의 미래에 큰 희망을 주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일찍 일어나서 기쁘면서도 약간 슬픈 마음이 들었어요. 곧 이 멋진 도시의 작별을 고해야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조용한 거리를 나서자 아침 공기가 상쾌하고 시원했어요. 도시도 이미 깨어나기 시작했고 부드러운 햇살이 높은 건물들과 다채로운 간판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미소 지으며 이곳에서의 여정이 상상도 못할 만큼 저를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강을 따라 걸으며 저는 평화로운 고요함을 느꼈어요. 물은 천천히 흐르며 맑은 하늘과 멀리서 반짝이는 도시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강가 근처의 작은 벤치에 앉아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것을 곱씹어 보았어요. 분주했던 회의, 열정적인 토론, 그리고 복지센터, 관제실, 비상물자 창고를 방문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서울에서 걸어온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기술, 공동체, 그리고 배려에 대해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잠시 눈을 감으며 만난 친절한 분들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재난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대처 방법을 가르쳐 주신 할머님, 경보 시스템의 신속함을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신 기술자분, 그리고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서 딱딱했던 말투가 부드러워진 일본 관료 카즈미 씨까지도 기억났어요. 서로에게 배움을 권하며 미소 지어주신 알렉산드라 씨의 따뜻한 웃음도 잊을 수 없었어요. 이런 모든 순간들이 제 마음을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주었어요. 그 자리에 앉아 저는 노트북을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함께 협력하며 느낀 강한 단합의 힘에 대해 모두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힘을 합치는 모습을 글로 옮겼어요. 한국은 단순히 첨단 기기의 나라가 아니라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며 진심으로 배려하는 국민들의 나라예요. 라는 말을 적었어요. 그 느낌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거든요. 정돈된 비상물자, 명확한 안내문, 주저없이 서로를 돕는 이웃들의 진심 어린 미소를 떠올리며 글은 자연스레 흘러나왔어요. 조금 후 저는 강가 근처의 아담한 카페에서 카즈미 씨와 알렉산드라 씨를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카페는 아늑했고 따뜻한 조명과 편안한 의자가 인상적이었어요. 저희는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때 한국의 방식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졌던 카즈미 씨도 이제는 한층 부드러운 어조로 이제 전통과 현대 기술이 함께할 수 있다는 걸 알겠어요. 한국은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할 때 아무리 좋은 기술도 더 빛난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알렉산드라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경험과 혁신의 조화가 공동체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우리 각 나라가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다고 믿어요. 라고 덧붙이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모든 사람이 소중한 무언가를 나눌 수 있다는 부드러운 다짐을 느꼈어요. 저도 제 생각을 솔직하게 전했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의구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특별하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여기서는 기술과 마음이 만나는 곳이고 모든 경보나 센서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만큼이나 강해요. 저는 여기서 진정한 배려, 진정한 팀워크, 그리고 진정한 희망을 보았어요.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을 바꿔놓았어요. 라고 말했어요. 대화를 마친 후 저희는 강가를 따라 짧은 산책을 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이야기, 자동차의 윙윙거리는 소리, 그리고 산들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가 배경을 이루었어요. 저는 주변의 모든 것과 깊은 연결감을 느꼈어요. 이 여정은 단순한 연구 여행을 넘어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와 친절과 기술이 어우러져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하루가 저물고 하늘이 눈부신 분홍빛과 주황빛으로 물들 때쯤 저는 변화된 마음으로 서울을 떠날 준비가 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영감이 가득 찼어요. 처음에는 의구심과 비판적인 시선으로 이곳에 왔지만 이제는 각 나라가 가진 독특한 강점을 서로 배워가며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품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불타는 도시를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고마워요, 한국. 당신의 가르침을 어디를 가든지 간직할게요. 제 여정은 끝이 났지만 이곳에서의 기억과 마음의 변화는 영원히 함께할 거예요.